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는 구직 준비도 검사를 통한 나의 강점과 약점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구직, 취업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나의 강점과 그리고 약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로 결정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인문계열의 52%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의 50% 역시 네, 진로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상 계열, 예체능 계열, 공학 계열 이렇게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지만 네, 특히 인부 계열 학생들이 구직 준비가 아직 어려워서 네, 진로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러면 진로 결정을 했느냐라고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이렇게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전공 수업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을 한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자, 그 다음,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의 어떤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이 진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자, 그리고 3위가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런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진로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네, 그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4위를 보시면 네, 관련 서적 독서를 통해서 네, 다양한 길들을 알게 됐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5위는 매체와 최신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쪽의 직업들이 나에게 잘 맞겠구나라고 네, 진로를 결정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답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는 네, 부모님의 조언입니다. 네, 처음에 이 답변을 보고 부모님의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생각보다 네,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7위는 네, 학교의 어떤 진로 교육들, 뭐 취업 관련된 교육들을 통해서 네,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네, 친구들이 네, 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8위는 네, 선배들의 조언. 이것도 네, 이제 같은 뭐 학과나 뭐 아는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네,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9위는 네, 인턴십 경험.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가야 할 곳에 이제 서 인턴십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분야에 잘 맞구나. 또는 네, 반대로 내가 이 분야에 잘 맞지 않구나라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10위 같은 경우에는 네, 진로 관련 타전공 수업입니다. 그래서 꼭 나의 전공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전공 수업들 또 진로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네, 이런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았다. 네, 그리고 또 11위는 네, 동아리 활동. 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로 결정한 그룹보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그룹이 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네,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그룹들이 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네,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을 때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 10명 중에 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네, 이런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해서 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는 삶의 목표나 꿈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런 부분은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네,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이 우선 목표, 꿈을 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 직업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직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는 이런 가치적인 그리고 목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은 혹시 못 정하셨을지라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라도 뚜렷하다 하시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표도 없다. 자, 직업도 진로도 못 정했는데 목표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진로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뭐 어떤 진로는 설정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 어떤 목표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진로를 선택하시기에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구직 준비도 검사를 진행하면 훨씬 더 준비하시기에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되어 있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나에게 잘 맞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직 준비도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성인 대상 심리 검사 쪽으로 들어오셔서 직업 심리 검사에서 성인용 심리 검사 쪽 직업 심리 검사로 들어오셔서 구직 준비도 검사라는 이 항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구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 이를 토대로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성인 구직자까지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검사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직 활동과 관련된 어떤 특성들을 측정해서 실직자 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 실시는 시간 제한은 사실 뭐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시간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응답하셔도 되고요.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안내를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을 측정하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직 취약성 적응도와 구직 동기, 그리고 구직 기술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위의 척도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우선은요, 경제적인 취약성 적응도라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괜찮은가. 이 부분이 여러분 구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성 적응도라고 해서요.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또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도 역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아 존중감,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효능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효능감이 있는지, 자, 그리고 경력의 유동화 능력이라고 해서요. 어떤 구직 기술, 스킬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이런 면접을 보거나 이런 구직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또 의사 전달, 내 의견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용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해서 대인 관계를 활용해서 고용 정보를 잘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직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이렇게 하위 항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이거는 구직자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그런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취약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자, 이게 점수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가 높다라고 하면 나는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시면 경제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심리적인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고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급한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 조금 심리적인 여유를 갖고 어떤 새로운 경력이나 진로를 설정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확실히 어렵겠죠. 구직 활동에 전념하기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구직 활동을 하려면 책도 봐야 되고 여러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돈이 급하다라고 하면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구직 준비를 할 때 자격증을 취득할 때 또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취약성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두 번째 항목이었던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이런 효과적인 구직 활동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구직 활동을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빨리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문항이고요. 그다음 사회적 취약성 적응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내가 지지를 잘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어떤 길을 걷든 기다려주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촉하신다라던가 왜 빨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던가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나 물질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원도 역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구직 그런 준비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런 지지를 받지 못해서 더 낙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취약성 적응도를 또 보면서 구직 활동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자아 존중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꼭 구직 활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뭔가 하면 나의 능력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거고요. 반면에 나는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이 구직 활동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자아 존중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구직 활동 자체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구인업체 입장에서도 내 일을 같이 하고 싶은 후보자로서 호감을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신의 구직 활동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을 구직 문제를 해결에 대한 기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으신 분들은 현재 내가 구직 활동하는 과정에서 내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확신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구직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그리고 구직 관련돼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구직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고 불안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어떤 생산적인 구직 활동에 요구되는 어떤 교육 같은 거나 훈련을 받기가 좀 어렵고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서 네, 이런 적절한 행동과 선택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 효능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력의 유동화 능력이라는 거. 네, 이건 뭐냐면 네, 직업을 얻거나 유지하고 또 전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구직 활동에 요구되는 어떤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가, 이력서 잘 작성할 수 있는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을 유지하거나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점수가 낮을수록 구직 활동 전반에 대한 능력이 취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고용 정보 수집 활용인데요. 효과적이고 어떤 생산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이랑 정보를 잘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잘 획득하는가 그리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네, 다양한 정보원, 네,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이것저것 내 취업과 관련된 좀 정보들을 줄 수 있거나 또는 내 일자리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네, 제안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정말 좋죠. 자, 여러분, 그 취업 준비할 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취업 포털 사이트나 뭐 어떤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채용 공고가 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할 때 저희가 꼭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나의 취업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 자, 이렇게 정보원들이 생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셔야 네,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 준비하는 것들을 뭐 되게 숨어서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실수록 더 많은 네, 사람들에게 알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나중에 다양한 정보원을 만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취업하고 있는 거 뭐 우리 진짜 주위에 또 부모님께 그런 부모님이 또 아시는 지인에게 이런 식으로 건너서 또 취업에 대한 그런 정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직 활동하실 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네, 많이 내가 구직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구직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 네, 사람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걸 의미하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어떤 제한된 정보원, 내가 진짜 그런 딱 홈페이지나 구직 포털 사이트만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인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직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네, 우리가 구직 준비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네, 이 강의 끝나고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직 준비도 검사를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마음의 어떤 준비 정도가 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나 효능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진 않는지 주위에 많은 정보원들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네,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이제 어떤 구직 준비도 검사를 하고 나서, 네, 내가 약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또는, 나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강점과 약점들을 좀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구직 준비도 검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나의 장점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요? 네, 어떤 강점, 장점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지? 뭐꼭 일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지? 이런 질문들이 나의 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음. 여러분,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자아 존중감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족하고 잘 안 될 것 같은 일을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지.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끝까지 끈기 있게 이것들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거 역시도 강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가. 뭔가 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남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면요. 남학생들 중에서 뭐 게임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게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진짜 나는 게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네. 자, 이것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열정적이 된다에 나는 게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그 게임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게임을 어떤 기획을 하고 싶다.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컴퓨터 언어나 뭐 C 언어 이런 거에 강하다. 그러면 내 컴퓨터 게임을 직접 만드는 내 제작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프로그래머. 네, 그리고 나는 디자인에 되게 강하다. 나는 게임도 잘하지만 디자인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컴퓨터 게임 뭐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직업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는지.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다음, 나는 누구인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보는 나와 그리고 친구가 보는 나.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주위에 친한 사람이 보는 그런 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강점을 어떤 부분을 찾고 그리고 나의 약점도 찾았다라고 하면 내 주위 사람한테도 나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적어달라고 또는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보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주관적인 나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보는 나를 한번 찾아보시고 강점과 약점을 적어보시고 또 친구가 보는 나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강점, 장점 이제 찾을 때 저희가 뭐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어떤 분야별로 나의 강점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외모의 강점. 나는 뭐 나의 얼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나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나는 뭐 친근한 성격이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뭐 편하면 웃길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 나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츤데레 아닌 척 네, 그리고 은근히 섬세한 성격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재능.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뭐 나는 컴퓨터 중에 PPT를 잘 만들고 또 만들기 중에서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잘 만들거나 글씨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도 여긴 적어놨는데요. 네, 교사가 되고 싶으면 왜 교사가 되고 싶냐? 그걸 또 마인드맵으로 가지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꾸밈이 없고 또 친구 같고 또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또 나는 이런 게 재밌다. 그리고 배우는 일이 재밌고 가르치는 일이 재밌고 변화시키는 일이 재밌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행동 부분인데요. 네,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나는 매우 부지런하다. 그래서 난 늦잠을 거의 자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고 일을 미루지 않는 성격이다. 또 나는 행동이 엄청 빠르다.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하고. 네, 그리고 은근 잽싸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장점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어떤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거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일본어 배우고 싶다. 왜? 뭐 일본이 제일 가깝고
일본어가 재밌고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뭐 기타, 그리고 메이크업이 배우고 싶다, 노래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내 취미. 그래서 나는 뭐 노래 듣기가 좋고 그림이 좋고 뭐 이런 것들 취미 활동들 적어보시면 좋고. 자, 그다음 성격. 내 성격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격은 뭐 잘 웃는 거, 첫인상이 좋고. 자, 그런데 뭐 나의 단점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고쳐야 한다. 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다음 뭐 가고 싶은 곳 이런 거 적어도 이제 어떤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가보고 싶다. 이탈리아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피자를 먹고 피사의 사탑을 꼭 가보고 싶다. 콜로세움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버킷리스트나 뭐 가고 싶은 곳, 여행지 이런 곳 적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좋아하는 거, 뭐 연예인, 가수 이런 거 적어보거나 뭐 여행 등등 적어볼 수 있고 싫어하는 거, 네, 그리고 장점들, 단점 이런 거 이렇게 적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나의 장점 아예 이렇게 적어서 나의 장점들을 좀 네, 이것저것 적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강점, 장점, 마인드맵을 이제 보았는데요. 어떤 중심 토픽을 그리고 나서 맵의 주제가 되는 생각. 자, 결국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메인 토픽이 되겠죠. 그리고 주요 토픽, 아까 전에 나왔던 뭐 성격, 특기, 뭐 잘하는 거, 뭐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재능,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등등등 이렇게 토픽을 그려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내 매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랩핑을 하신 다음, 자, 그 다음 또 이제 주요 토픽에 이어서 하위 토픽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련 키워드나 이미지들을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퀘스천 맵 적용하는 게 있는데요. 네,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된다. 이러면 질문의 지도를 계속 그려 나가시면서 어,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나는 왜 여기를 가고 싶은가? 나는 왜 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가? 나는 뭐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왜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가? 뭐 호기심이 많아서. 그럼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건 뭐지? 나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들을 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네,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이런 강점, 장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하실 때도 네, 이런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시거나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는 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는 딱 주요 토픽을 가운데 적어 두시고 네, 점점점 이렇게 크게 확대해 나가시면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강점은 나는 발표를 잘한다. 자,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발표를 잘하니까 나는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싶다. 뭐 말을 하는 직업에는 뭐 강사가 있는데 나는 어떤 강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꼼꼼하게 문서 작성을 잘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자격증은 뭐가 있지? 만약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나는 이런 자격증을 언제까지 딸 거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 나는 검색을 잘한다. 뭐를 검색을 잘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뭐 검색해봤던 거나 또는 또 검색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적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능력을 활용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리서치에 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마케팅과 관련된 그런 리서치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직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이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내가 뭐 지금 배워야 할 거라던가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네,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계를 잘 다룬다. 나는 기계를 잘 다루지. 뭔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자, 그래서 기계 중에서도 나는 조금 뭐 차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나는 차와 관련된 그런 부품과 관련된 뭐 조립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런 데 관련된 뭐 기획을 하고 싶다. 또는 뭐 차와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다른 사람을 잘 보살핀다. 난 누군가를 보살피는 게 매우 좋다라고 하시면 나는 뭐 관련된 일로 찾아보면 난 누군가를 보살피는 뭐
교사라던가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등등등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보살필 때 내가 기쁨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시면 뭐 사회복지 쪽에서도 뭐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뭐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연령층까지 네, 살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탐구를 잘한다. 나는 그럼 무슨 탐구를 좋아하지? 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탐구 영역에 있어서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약점, 단점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은데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꼼꼼하지 못하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를 적어보시면 좋겠냐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꼼꼼하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뭐 더블 체크를 하고 네, 숫자를 계속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네, 꼼꼼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는 문서 작성을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 뭐 워드를 배우고 커마를 배워서 네, 이런 워드와 엑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던가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네,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또는 이제 취업하고 나서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뭐 한 명 정도 네, 만나서 뭐 10분 이상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뭐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 사항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규칙을 따르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경우에는 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의 보완 사항을 적어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완벽주의자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라던가. 그리고 이런 완벽한 나의 성격 중에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직 준비도 검사랑 강점과 그리고 약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 구직 준비 이제 하는 단계에서 네, 또 서류 전형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항목이 정해져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네, 뭐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보통 적는 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의 장점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연관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직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의 약점은 이거지만, 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해서 지금 네, 이런 약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는 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약점 중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 너무 완벽주의자여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숫자를 다루는 일이나 완벽을 기해야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네, 틀리지 않고 누구보다도 네, 완벽하게 문서나 뭐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네, 훨씬 더 네, 이런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장점과 단점들을 스스로 네, 뭐 계속 알아보면서 나에게 뭐가 잘 맞고, 나는 뭐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직업 준비도 구직도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네, 경제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또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구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네, 가족의 지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주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여러 정보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네,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구직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마음의 여유와 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리고 빨리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
네, 조직 환경에서 일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네, 그리고 여러분과 잘 맞는 그런 직장들을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로의 방향은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변화하는 그런 진로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대에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직업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알아보고 직업적인 가치관에 따른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